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제가 좌표 찍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다시 중복 조합에 대해서 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선택이어서 선택, 조합. 그래서 우리는 얘는 NHR이라고 쓰고 얘 계산할 때는 어떻게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로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첫 번째 예에서 얘를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 한 번 더 복습하자. 서로 같은 종류 사탕 7개를 서로 다른 주머니 3개의 빈 주머니가 없도록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 A라는 주머니, B라는 주머니, C라는 주머니에 같은 종류, 그냥 같은 종류니까 사탕 7개, 7개를 얘에다 넣을 거예요. 넣을 때 그 밑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개수를 x개, y개, z개 합치면 어쨌든 얘는 7개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때에 우리가 x도 1 이상, 빈 주머니가 없으니까 y도 1 이상이고 z도 1 이상이라고 그랬죠? 자연수니까 빈 주머니 없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빈 주머니를 허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요 식은 동일한데 x도 0 이상, y도 0 이상, z도 0 이상에서 이제 의미하는 정수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요때에는 식이 몇 h면 3h7로 한 번에 계산이 가능하다고 그랬어. 그치? 그런데 지금 x가 1 이상, y도 1 이상, z도 1 이상이다 보니 바로 한 방에 3h7 쓰면 안 되겠죠? 0 이상으로 바꿔주자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x-1은 0 이상이 되고 y-1도 0 이상이 되고 z-1도 0 이상이 돼서 요 값들을 다시 a로 두고 얘를 b로 두고 얘를 c로 두게 되면 요 식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다 얼마로 바뀌어요? 4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녀석은 경우의 수가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하자. 3h4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6c4, 6c2, 15 이렇게 되겠죠? 다시 이제 잘 보시면 서로 같은 종류, 서로 다른 다른 곳에 넣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예를 보면 이번에는 똑같이 서로 같은 종류 축약해서 쓸게요. 같은 종류 7개를 서로 같은 주머니 3개에 집어넣는데 빈 주머니가 생기지 않도록 이 녀석은 그냥 약간의 이제 어차피 이게 숫자 분할만 해주면 되잖아요. 숫자 분할만, 그치? 빈 주머니가 생기지 말아라 하니까 이제 방법은 뭐라고 해야 되나? 두 가지로 그냥 이렇게 잠깐 볼 수 있는데 빈 주머니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빈 주머니 없어라 그러니까 하나씩 미리 다 최소한 하나씩은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집어넣어 놓죠. 집어넣게 되면 7개 중에 3개를 넣었어요. 같은 걸. 맞니? 그럼 몇 개 남았지? 4개가 남았죠. 맞니? 4개를 숫자 분할만 해주시면 수의 분할만. 그거는 4, 0, 0 요런 꼴 3, 1, 0 꼴, 그 다음에 2, 0 꼴, 그 다음에 2, 1, 1 말고 더 있나요? 없죠? 그래서 총 몇 가지? 4가지가 되겠어요. 4가지.
이전에는 이것을 우리는 무슨 자연수의 분할이다라고 해서 이전 과정에서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용어를 쓰긴 했는데 이제 없어졌어요. 그냥 숫자 분할만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놓고 어차피 같은 주머니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끝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또 예제 문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서로 다른 종류 7개를 서로 같은 종류, 같은 주머니 3개 넣는데 얘도 빈 주머니 어때요? 없이 넣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는 서로 다른 것을 같은 주머니 3개에 집어 넣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또 같은 주머니 이렇게 머릿속에 연상을 해놓고 서로 다른 종류 7개니까는 뭐 많이 문자를 붙여서 A, B, C, D, E, F, G 서로 다른 종류 7가지가 있어요. 얘를 어떻게 개수를 그냥 뭐 하는 거야? 분할하는 거지, 분할. 맞아요? 위에 걸 좀 차용해서 위에 거에선 실제로 111 했으니까 이 4개짜리의 분할의 경우의 수만 해서 경우의 수 따졌지만 실제로 숫자 분할은 다 어떻게 돼요? 5, 1, 1이고 위에가 4, 2, 1이고 이게 3, 3, 1이고 그 다음에 3, 2, 2로 이렇게 실제로 분할을 한 거예요. 개수 분할을. 아니 같은 거 분할할 때는 숫자 분할을 하면 되지만 서로 다른 것을 다시 이렇게 개수 5개, 1개, 1개로 조편성하는 거죠. 조편성. 이제는. 맞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제는 분할로 바뀌어요. 그래서 5, 1, 1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7C5 곱하기 2C1 곱하기 1C1 나누기 몇 팩? 2팩 해줘야겠죠. 서로 다른 거를 이제 분할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4, 2, 1은 7C4 곱하기 3C2 곱하기 1C1 이걸로 끝나죠. 같은 숫자 없으니까. 그 다음이 3, 3, 1 3, 1로 분할하는 것은 7C3 곱하기 4C3 곱하기 네 맞죠. 1C1 나누기 몇 팩? 2팩 해줘야겠죠. 마지막으로 어디 있어요? 3, 2, 2 3개, 2개, 2개로 분할한다. 얘는 7C3 곱하기 4C2 곱하기 2C2 나누기 몇 팩? 2팩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싹 다 뭐 해야 돼요? 더 해주셔야 돼요. 조금 더 복잡해졌죠. 살짝. 이해됐죠? 중요한 건 이제 중복조합 이거를 중복조합으로 푸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옆에다가 그냥 쓸까요? 네 번째로는 다른 종류 7개를 다른 주머니 3개의 빈 주머니가 없이 넣는데요. 네 번째 내용이 그렇죠. 오케이? 얘는 똑같이 이제 문제가 이제 이거 다른 주머니가 돼버렸어요. 여기 같은 주머니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이렇게 분할만 하면 됐는데 다른 주머니에 넣을 거니까 각각의 곱하기 몇 팩 해줘야겠어요. 경우가 3팩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곱하기 3팩 분배죠. 앞에 거는 이제 분할이고요. 그래서 분할해주고 분배까지. 그래서 문제가 살짝 여러분들이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요. 근데 학교 시험에서 자주 요 4개를 동시에 물어봅니다. 살짝 헷갈리죠. 그래서 같은 것을 다른 주머니에 원래는 이제 같은 거 같은 주머니, 같은 거 다른 주머니, 다른 걸 같은 주머니, 다른 걸 다른 주머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 내용 자체를요. 첫 번째로 같은 n개를 같은 주머니
집어넣는다. 단 빈 주머니 없는 게 기준이 돼요. 또 빈 주머니 있다라고 하는 문제들은 이제 또 차후에 이제 문제들 풀면서 더 보기도록 할게요. 일단 없는 걸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숫자의 분할이에요. 숫자만 분할해주면 돼. 같은 걸 같은 주머니에 넣은 것. 그 다음에 같은 n개를 다른 주머니 뭐 R개에 넣는다. 빈 주머니 없다. 이때는 중복 조합이 되죠. 이 케이스예요. 그죠? 다시 한번 매칭 정도 시키면서 체크 정도 우선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른 n개를 같은 주머니 R개에 빈 주머니 없어요. 얘는 분할이죠. 이게 앞에서 제가 이제 앞에 똑같이 분할은 분할인데 위에 것은 숫자, 수의 분할만 해주면 되고 밑에 거는 서로 다른 것을 분할한다. 우리가 분할하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른 걸 분할하는 거. 이 분할까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n개를 이 분할의 내용은 요거죠. 지금 다른 종류를 같은 주머니에 단위 숫자 분할해주고 거기에 따른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분할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n개를 다른 주머니 이 R개에 뭐 집어넣는다. 빈 주머니 없다. 이때는 분할 그래서 플러스 분할 곱하기로 가죠. 이제 곱해야 되는 거니까 분 100까지 생각을 더 해줍니다. 그래서 좀 실제로 학교에서는 이제 정리를 할 때 이게 어딨냐 같은 종류 같은 주머니 뭐 4개 동시에 다 하긴 할 건데 요 녀석 내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원래 이거 자체가 예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수 분할이라고 해서 빠졌어요 과정에서. 근데 나머지 3개는 지금 우리 과정 중에 다 배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숫자의 분할은 당연히 이 서로 다른 걸 분할하기 위해서 당연히 거쳐야 되는 기본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같이 이렇게 통째로 나오기도 하고요. 학교 내신에서 일부 가끔 2개 뭐 이렇게 내오기도 하고 4개 다 주어지고 옳은 것은 해서 계산된 게 맞느냐 값이 짜증나겠죠. 조금 처음 볼 때 조금 피곤하긴 한데 다시 계속 이제 중복조합 오늘 하는 거 내용 정리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게 되겠죠. 않게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복습이 필요하고요.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81페이지에 있는 개념 확장하기의 그 증명 부분은요. 제가 2항 정리가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2항 정리를 보고 나서 보는 게 훨씬 나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 헷갈리고요. 그래서 예제 6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서 이제 예제 문제에 있는 이 유형들은 하나하나 다 중복조합 중요한 유형들이고요. 그리고 이번 다음 주 워낙 중복조합 자체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봤을 때 이해는 했는데 뭔가 좀 껄쩍지근하지 아직 느낌이 복잡하기도 했고 내용 자체가 그러다 보니 문제 그 좀 잘 적응력을 익히기 위해서 다음 주에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금요일 날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때에 조금 제가 한 5년치 수능 모의고사 기출 중복 조합 파트만 와장창 드릴 거예요. 문제 수도 몇 개 안 되고요. 문제 수가 한 3, 40개밖에 안 돼요. 그 정도 추가로 많이 좀 숙지를 해둘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아마 그 다음 주도 한 번인가밖에 안 나올걸요? 그 다음 주가 아예 안 나오나? 헷갈려. 날짜 체크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중간에 한 거의 2주 가까이 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에 조금 앞부분. 근데 실제로 이제 확률천재 전반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거의 뭐 2학년까지 만약에 여기 하고 있는 중복 조합 요 파트까지 앞에 여러 가지 순열부터 중복 조합까지 잘 정리가 되면 확률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너무 쉽게 진행이 돼요. 너무 쉽게. 그래서 이 앞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6번을 잠깐 보면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을 만족시키는 1번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10이라고 했을 때 숫자들을 써보면 10, 0, 0 그죠? 뭐 9, 1, 0 등등 해서 0, 0, 10까지가 뜰 거예요. 그때에 이 숫자를 어떤 공으로 생각하고 아니 숫자를 공이 아니지 숫자를 이 문자의 개수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매칭을 시켜보면 서로 다른 몇 개 x, y, z 세 개를 그렇죠? 서로 다른 세 개를 중복을 허락하는 거죠. 10개를 뽑을 건데 중복을 허락해서 10개를 뽑는 경우의 수의 매칭이 되겠죠. x 10개 뽑았다는 얘기고요. 얘는요. 얘는 x 9개, y 1개, z 하나도 안 뽑았다는 얘기고요. 그런 식으로 또 뭐 중간에 무슨 4, 2, 뭐 4,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 의미는 뭐예요? x를 4개 뽑고 y를 2개 뽑고 z를 4개 뽑았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면 서로 다른 몇 개를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알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10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의 매칭이 정확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중복 조합이다. 그렇죠? 그래서 3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몇 개? 10개. 그래서 얘는 3 플러스 10 마이너스 1C 10 그래서 몇이 되나요? 12C 10 12C 2 그래서 얘는 66이 되겠죠. 그렇죠? 중복 조합.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이제 앞에 내가 일부러 이걸 안 지웠어요. 얘랑 매칭 동일하니까 시키라고요. x, y, z가 모두 양의 정수고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도 나오겠죠. 자연수로도 나옵니다. 그 얘기는 얘 뭐예요? x도 1 이상이고 1 이상의 정수고 y도 1 이상의 정수고 z도 1 이상의 정수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위에서 음이 아닌 정수 0 이상일 때가 음이 아닌 정수꼴이 됐을 때 어때? 바로 중복 조합으로 바로 계산이 가능했으니 0 이상으로 바꾸자는 거죠. 식을. 그래서 얘를 x-1은 0 이상, y-1도 0 이상, z-1도 0 이상. 그래서 얘를 a, b, c로 좀 잡아주면 그렇죠? a는 x가 a 플러스 1이고 y는 b 플러스 1이 되고 z는 c 플러스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이 준식이 a, b, c로 나타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뭐가 돼요? 10-3 이런 꼴이 되겠죠.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있었으니까 그래서 얘가 7이 되겠지? 그래서 몇 h 몇이 돼요 이제? 음이 아닌 정수니까 3h 7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유형 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제 7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많이 피곤하구나. 어제 늦게 잠 잤어. 여러분들이 힘들죠. 뭐 힘들기 시작하는데 첫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가급적이면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좀 일정하게 아직 이제 1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걸 좀 일정하게 해주시면 확실히 그 시간대에 맞춰서 내 몸 컨디션이 잘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돼요. 그 시간이
그거의 제일 기준이 되는 게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걸 조금 루틴하게 일정하게 좀 가져가 주시면 여러분 시간 관리나 이런 게 굉장히 효율이 높아집니다. 굉장히 높아져요. 굉장히. 자 봅시다. 네, 얘를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네, 조금씩 이제 식들이 변형이 돼서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곱이 보여요. 그럼 얘를 기준 잡으면 돼요. 뭔가 특별한 놈을 기준 잡으면 돼.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니까 첫 번째로 이 W가 0일 수 있잖아요. 의미 아닌 정수에 0인 경우에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8이 되고요. 이 녀석은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8개 3H 8 그래서 얘는 10C 8 10C 2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45인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W가 이제 1일 때 그죠? 뭐 얘가 이제 제한되는 게 최대 얼마까지밖에 안 돼요? 지금 제곱이니까 2밖에 안 되죠. 3 되는 순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얼마인가요? 이 경우는 7 되겠죠. 맞죠? 7. 몇 H면 3H 7 얘는 9C 7 9C 2 36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W가 얼마일 때? 2일 때는 4 빼니까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4가 될 거고 3H 4다. 그래서 6C 4, 6C 2, 15. 그래서 이 녀석 경우를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이하게 보이는 놈들은 항상 이렇게 기준 잡아서 나눠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8번 이어서 볼게요. 자, 이제 8번을 보면 자, X는 1 이상, Y는 2 이상, 그 다음에 Z는 3 이상의 정수라고 했을 때에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에 이 정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보래요. 아까도 했죠. 모두 다 1 이상일 때 뭘로 바꿨어요? 0 이상으로 바꿨지. 그 방법하고 동일합니다. 얘도 0 이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x-1은 0 이상, y-2가 0 이상, z-3이 0 이상이 되겠죠. 이때에 얘네들을 요 값을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하면 주어진 식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가 되버려요? 4 되겠죠. 4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지? 따라서 몇 h면 3h4 간단하게 풀립니다. 0 이상으로 바꾸자. 그죠? 자, 이게 예제 9번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자, 여기에 있는 것들 한번 봅시다. 자, 집합 x 이제 함수 문제가 나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버립니다. 있을 때 x에서 y로 대응되는 어떤 함수. 자, 1번입니다. x1, x2가 다르면 fx1, fx2 다르다. 요걸 말로 하면 얘를 뭐라고 부르죠? 1대1 함수라고 부르죠. 1대1 함수. x의 다른 것들, 서로 다른 것들이 대응돼야 되는데요. 4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몇 개 선택해야 돼요? 3개 선택해서 손쉽게 나열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4p3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까지는 언제 다 했어요? 1학년 때 다 한 거예요, 실제로. x 아닌가? x2이면 fx1, fx2 증가함수죠.
맞습니까? 증가함수꼴이에요. 이런 녀석은 우리가 이제 뭐예요?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숫자를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크기 순대로 그냥 1, 2, 3에 쏴주겠죠. 그럼 뭐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돼. 뽑기. 선택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몇 개? 3개를 선택만 해주시면 끝나죠. 함수의 개수가. 이해되시죠? 근데 3번은요. x1, 예, x2가 뭐 요럴 때 fx1 등호가 들어가 버렸어요. 등호가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이 x1에 대한 치역과 x2에 대한 치역이 같을 수 있다. 같을 수 있다. 맞니? 그 얘기는 1, 2, 3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모두 같아도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쪽에서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이제 어차피 크기는 또한 크거나 같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위에서 했던 것처럼 선택만 하면 되는데 뭐를 허락하는 거야? 중복을 허락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 3개를 뽑을 때 4 2개, 7이 하나가 뽑혔어요. 그러면 4, 4는 1, 2로 가는 거고 이 부등호 때문에 7은 3으로 그냥 어때요? 함수값 대응은 고정이 되죠. 정해지죠. 선택이 되는 순간 어떻게 대신 중복을 허락해요. 그래서 얘는 중복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예, 요 녀석과 요 녀석 차이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뭐 뒤에 표현 바꾸기에서 또 이제 문제 유형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문제 하나 옆에다가 다시 하나 4번에서 이렇게 좀 써주시죠. F1 F2 F3 여기다가 뭐 붙일까요? 맞아. 그럼 이런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딘 등호 있고 어딘 등호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2번의 문제를 잘 보면 이제 얘를 좀 이 1, 2, 3밖에 없어요. 나열해서 써보면 F1, F2, F3 이 경우잖아요. 등호가 없으면 컴비네이션으로 끝나죠. 자, 마지막 거는 주어진 조건식을 다시 써보면 F1 이상 F2 이상 F3 이렇게 되겠죠. 등호가 모두 있으면 어때요? 중복 조합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이 가능해요. 얘를 등호가 없는 부등호만 있는 식으로 다 바꿀 수도 있고 모두 등호와 부등호가 있는 식으로 다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 하나 더 있는데요. 그럼 먼저 이제 여기 입장에 있어서 첫 번째 풀이 방법 첫 번째로 자 조합 형태로 식을 구성해 보죠. 그럼 일단은 얘는 최소값이 지금 얼마예요? 4죠. 함수값의 최소값. 함수값의 최대값은 현재 얼마가요? 7이죠. 근데 이제 이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얘를. 그럼 여기 등호를 없애야 돼요. 없애려면 F3에 1을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등호가 사라지겠죠. 맞니? 반드시 F3 플러스 1은 F2보다 무조건 클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서 4 써주고 F1 써주고 F2 써주고 F3 플러스 1. 근데 이쪽은 그대로 이게 최대값이 그럼 얼마로 바뀌어요? 8로 바뀌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제 요 세 개가 다 하나하나의 함수값으로 이렇게 독립적인 함수값으로 생각을 해보면 4에서 8까지 중에서 몇 개 선택하는 거야? 그냥 3개를 선택하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4에서 8까지는 몇 개가 되나요? 5개죠?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자? 3개를 선택하자. 그래서 10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편한 걸 취사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모양 만들어 볼까요? 이 모양 이번에는 얘랑 유사해요. 얘랑 유사하게 이번에는 여기에 등호를 만들어 줄 거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등호를 없애는 게 이쪽에 플러스 1을 했더니 등호가 사라져. 그럼 여기에 등호를 만들어주면 여기에 플러스 1을 해주면 등호가 생길 수가 있죠.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등호를 붙여도 되겠지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즉 F1 플러스 1 하면 F2 F3 여기 최대값 현재 7이고요. 요 녀석의 최소값이 그럼 뭘로 바뀌어요? 5로 바뀌겠죠. 5로. 됐니? 그럼 5에서부터 7까지 가지수 몇 개 있죠? 3개죠. 이제 등호가 다 있으니까는 등호가 다 있으니까 어때요? 중복을 허락하는 중복 조합이 돼버리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경우는 몇 H 몇이 된다? 3H 3이 된다. 근데 계산 똑같죠? 5C3이죠. 뭐 당연히 틀리면 안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 번째로 세 번째가 제일 뭐 피곤하기보다는 대부분의 문제집에서는 세 번째로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등호도 있고 부등호도 있으니까 두 개를 분리해요. 그래서 F1, F2, F3 이 케이스 하나, F1, F2, F3 이 케이스 하나 이렇게요. 오케이? 그럼 요 경우는 뭐가 돼요? 앞에서 했어요. 방금 4, C3 그죠? 그래서 네 가지가 되겠죠. 자, 요 경우는 어때요? 얘네들은 항상 같은 함수값을 가지니까 몇 개만 선택하면 돼. 함수값이 되는 놈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 몇 개 중에서?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6이죠. 근데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 더해서 1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직 그 내신이나 솔직히 얘기해서 수능이나 모의고사 쪽에서는요 이 부등호 하나 있는 것밖에 거의 나온 적이 없어서 사설 모의고사나 좀 더 복잡하게 나오는데 세 번째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데 내가 이런 방법도 알고 있으면 훨씬 어때요? 속도가 빠르겠죠? 네. 그래서 가끔 그죠?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내기도 해요. 뭐 A 부등호 들어가고 막 두 개씩 처리하기도 합니다. 두 개씩. 아니, 그러니까는 이런 케이스 하고요. 얘가 이제 최대값이 만약에 최소한 4개 있으니까 만약에 뭐 여기에 맞춰서 봐요. 7이라 5개 합시다. 5. 뭐 요거 그냥 참고로만 봐주세요. 참고로만.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변형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세 번째로 못 풀어요. 아니, 풀 수는 있겠죠. 어떻게 풀어야 돼요? 세 번째로 얘네들을 다 분리해야 돼요. 클 때 같을 때 같을 때로 짜증 나겠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위의 방법을 활용을 해보면 여기에 등호 하나만 붙여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이 밑에다 그냥 바로 쓸게요. 등호 붙이면 여기다 등호를 붙이려면 뒤에다가 얼마씩 1을 더해주는 거죠. 여기다가 플러스 1 똑같이 플러스 1 그 다음에 어떻게요? 여기도 이제 플러스 1이 되고 이제 그대로 오겠죠? 근데 여기가 최소값이 뭘로 바뀌어요? 2로 바뀌어요. 그럼 2에서부터 어디까지? 5까지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몇 개? 4개 선택하는 4H 4로 끝나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여러 괜찮죠? 보시면요. 최대값 5, 최소값 1. 이번에는 이제 요렇게 이제 얘가 두 개고 요게 하나 있을 때 얘는 얘를 뭘로 그냥 근데 이 경우는 이 경우 써도 크게 어렵진 않은데 안녕하십니까. 조심히 편한데 여기 앉아 그냥 뒤에 가지 말고 이따 넘기려면 이따 넘기시고요. 됐을 때에 얘만 어때요? 부등호로 살짝 바꿔주면 충분하잖아요. 그치? 부등호로 바꿔줄 때는 얘를 부등호로 바꾸면 여기에 fd 플러스 1로 바뀌고 최대값이 뭘로 바뀌어요? 6으로 바뀌죠. 그럼 1에서부터 6까지니까 서로 다른 6개 중에 그냥 단순히 몇 개 선택? 4개 선택으로 끝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좀 유연하게 이 방법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함수의 개수 물어볼 때 얘는 이렇게 어떤 증가함수인데 등호 있고 없고에 대해서 어떤 조합, 중복 조합 상태 진행하게 됩니다. 좀 잘 봐주시고요. 그래서 중복 조합 편이 일단은 끝났어요. 이렇게 늦었어. 혹시 이거 좀 정리 추가로보다는 뭐 내용 정리한 게 좀 있으니까 제가 오늘 유튜브에 올려놓고 내일 오전 중에 제가 좌표 쏴드릴게요. 네, 전체적으로 다 쏴드릴게요. 좀 필요한 게 아니고 들으시고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잠깐 2항 정리 바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은 여기 어디입니까? 앞에 이제 과제 부분 1단원인가? 1단원이죠. 1단원 연습 문제 몇 번까지였죠? 15번까지였나요? 맞죠? 15번까지 질문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8번 11번 6번 네 14번 13번 13번 15번 또 더 없나요? 빠짐없이 3번 빠짐없이 질문 꼼꼼하게 다 완벽하게 정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더 없습니까? 3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어떤 직사각형의 안에 정사각형 여기에 색깔을 칠하려고 합니다. 근데 말이 좀 애매해요. 이건 약간 솔직히. 그러니까 한 가지 색으로 칠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한 가지 색으로. 한 가지 색으로만 여기 칠할 수 있고 칠하고 칠하지 않고 그럼 각 칸마다 칠해지고 칠하지 않고 몇 가지씩 있어요. 2가지씩 존재하죠. 맞습니까? 2가지씩 존재해요. 그러면 우선 색칠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전체는 각각 2가지씩 몇 개? 6칸이니까 2의 6제곱이 되는데 문제에서 보면 적어도 2개 이상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2개 이상이니까는 한 칸만 칠해지는 경우와 하나도 칠해지지 않은 경우를 빼야겠죠. 여기서 이 안에는 모두 안 칠하는 경우 다 포함되어 있고 한 칸만 칠해지는 경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한 칸만 칠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6가지죠. 그 다음에 모두 칠하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1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시면 끝나겠죠. 그럼 적어도 2칸 이상은 칠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사건 생각하면서 보는 거. 그다음에 6번 하시고요. 보겠습니다. 자,
모양과 크기가 같은 공, 그죠? 공, 같은 공, 여긴 그건 아니지만 7개를 바구니 A와 A, B가 있는데 A, 그러니까 바구니가 이제 A라는 어떤 바구니가 있고 B라는 바구니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공이 7개가 있대요. 얘를 이쪽으로 옮길 건데, 죄다 옮길 건데 1개 또는 2개씩 옮긴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옮기는 전체 가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래요. 그럼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게 최대 2개니까, 그치? 2개를 최대 몇 번 사용할 수 있죠? 3회 사용할 수 있죠. 3번 최대. 그래서 이 2개를 기준으로 먼저 좀 나눠보면, 즉 2개씩 옮기는 것을 3번 세 번 하고 나머지 1번을 옮긴다. 그럼 얘네들은 이제 시행 횟수는 총 4회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배열하면 되겠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서 4팩 나누기 3팩. 그래서 4가지. 즉 2개 옮기는 작업을 3번 하고 1개 옮기는 1번 작업을 하면은 했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럼 이제 2개가 2번 쓰고 1을 1번 옮긴 걸 3번 사용하면 이것도 이제 다 되는 거죠. 그럼 얘도 순서 있게 나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서 5팩 나누기 2팩 3팩이 되겠죠. 그래서 10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를 2번 옮기는 시행을 1번 하고 나머지는 1개씩만. 이런 경우의 수는 6팩 나누기 5팩 해서 6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모두 죄다 7개 이래서 그냥 1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게 21가지.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좀 있는데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제 7개를 옮기는 전체 우리 20이라는 시행 횟수를 A7이라고 좀 해볼게요. 우리가 찾는 거 7개를 옮기는 시행 횟수 전체다. 근데 이제 마지막 순간을 잘 살펴보면 두 가지 이게 7개를 옮기는 우리가 지금 여기 같은 공 N개처럼 7개를 옮기는 시행 횟수를 찾는데 마지막 순간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1개가 남고 여기에 6개가 이미 옮겨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1로 옮길 땐 이미 6개가 옮겨졌잖아. 그럼 6개를 옮긴 시행 횟수는 몇 거야? A6으로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얘가 A6. 그런데 이런 경우 말고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2개가 남고 여기에 이미 5개가 옮겨진 경우의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때는 마지막에 2개를 그냥 와장창 옮기면 되니까 플러스 A5 이 정도로 쓸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수열을 우리는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A7이라는 건 이제 쉬워요. A1부터 한번 써보죠. 이런 관계식이 있으니, 그렇죠? 이걸 일반화시키면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플러스 AN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마지막 상태에 대해서 보면 좀 이해되시죠? 그럼 A1을 지금 써보죠. 우리 A7 찾는데요. A1은 얼마죠? 1개 있을 때 1가지죠. 공 하나 있으면. A2는 몇 가지예요? 2개 있을 때. 2개 있을 때 옮기는 가지수 몇 가지예요? 2가지가 있죠. 1개 옮기는 경우, 2개 한 방에 옮기는 경우. 2가지.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A3부터는 그 전거 2개 더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 얼마죠? 3. A4는 얼마죠? 2개 더하니까 얼마? 5. A5는 얼마죠? 2개 더하니까 얼마? 8. A6은 얼마인가요? 2개 더하니까 13. 자, A7 우리가 찾는 건 A7이죠. 2개 더하니까 얼마죠? 21. 네, 정확하게 21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똑같은 문제 유형으로 잠깐만 여기에 이제 뭐 뒤에 연습 문제 있긴 있는데 같은 유형인데요. 계단 올라가는 것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바꿔보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계단이 있는데 7계단이 있어요.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을 두 단계가 아니라 두 계단 계단을 오를 때 7계단까지 전체 오르는 경우의 수와 얘는 문제는 완벽하게 동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두 칸 한 칸 가는 경우의 수 이렇게 나눠서 풀어도 되고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로서 풀어도 돼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를 더 좀 잘 생각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 순열조합 전체를 볼 때 조금 더 어떤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문제 유형이고요. 얘는 실제로 그냥 이런 게 있다.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한다. 그리고 끝까지 알려주지 않아요. 끝까지 알려면 어디까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열하면 뭐까지 알아야 돼요? 원래 일반 항까지 알아야 되죠. 이 피보나치 수열은 일반항은 대학교 때 배워요. 황금비의 거듭 제곱으로 나타나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찾아보시고요. 알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 자체가 이 내용 자체는 교육과정에 편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다 보니 이제 있으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근데 저 개인적으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문제 푸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횟수가 제한되어 있고 할 때 이렇게 나눠서 풀자. 이거를 조금 더 선호하고요. 같은 유형 계단 문제 굉장히 이 문제 뭐 이거는 기출로도 있고요. 똑같은 문제 유형이라는 걸 똑같이 매칭이 되죠? 똑같이 판단이 되죠? 같은 문제 유형이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6번을 받고 잠시 이제 1시간 됐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또 숙제가 있어. 유제 이제 풀고